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제그리잡이 뚝딱 경제TV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 주제는요, 6월 21일 혹은 20일, 6월 셋째 주, 6월 셋째 주 한 주간의 이슈들을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제 한국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 진짜 동력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깊이 있게 좀 찝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최근 시장을 움직인 가장 큰 변수부터 보자면요. 106일 만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게 되면은 이제 브렌트유는 3개월 만에 70달러대로 내려앉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 리스크가 좀 약간 거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완화가 되고 글로벌 자금이 다시 위험 자산으로 향하는 전형적인 이제 안도 랠리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안도감만으로는 지금의 상승장을 설명하기엔 좀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약간 짚어드리고 내용을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좀 힘을 입어서 코스피는 6월 셋째 주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장중에는 9,300선까지 찍었었고요. 숫자만 보면은 되게 축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현장의 체감은 좀 약간 다른데요. 그 이유는 좀 약간 지수 상승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소수 반도체 대장주에 집중이 되면서 전체 상장사의 80%, 즉 10곳 중 8곳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데 내 계좌는 그대로 이거나 혹은 마이너스인 이른바 이제 소외감 장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괴리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제가 발표의 핵심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체감 수익률은 떨어지는데 시장은 달아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게 이제 바로 B2입니다. 증시 대기 자금이 투자자의 애탁금이 128조 4천억 원을 돌파를 했고 신용 거래 융자 잔고는 38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를 피해서 예금이나 보험 계약을 담보로 한 우회 대출까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이런 자금들이 먼저 빠져나간다는 걸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화려한 지수 뒤편의 경고등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그 경고등이 가장 선명하게 켜진 곳이 바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인데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한 종목에 베팅하는 두 배 레버리지 상품에 최근 개인 자금만 8조 원 넘게 몰렸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금융감독원이 직접 소비자 경고를 발령했을 정도인데요. 하루 만에 최대 60%까지 손실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거 한번 뉴스에 한번 나왔었죠. 엄청 급락을 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기초자산이 오르내림을 반복을 하면 이제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라면 그리고 변동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니라면 접근은 좀 약간 신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시장의 겉모습이었다면요. 지금부터는 본질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승장의 정체가 무엇이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소비가 이끄는 장세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이제 그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제 사활을 걸고 쏟아붓는 B2B 자본 지출, 즉 이제 카펙스가 시장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이제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이 수요는 이제 단순히 연산칩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력, 발전, 그리고 저장까지
물리적 인프라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변화, 바로 이게 지금 장세의 본질입니다. 네, 이 구조적 변화의 첫 번째 수혜는 당연히 여러분들 아는 거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인데요. 이제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고대의 역폭 메모리, 네,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공급이죠.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니 메모리 반도체 단가가 오르고 있고 기업들의 이익률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국이 바로 대한민국이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AI 카펙스 확대의 정점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점, 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흐름은 반도체에서 좀 끝나지 않습니다. AI 생태계 확장의 두 번째 관문, 바로 전력인데요. 아무리 좋은 데이터 센터를 지어도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후 전력망 교체 시기와 좀 맞물리면서 변압기, 전선, 대전 설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전력기기를 배제하는 기조가 강화되면서 한국전력기기 3사가 그 빈자리를 독보적으로 채우며 장기 수주를 쓸어담고 있습니다. 반도체 다음 바통을 이어받는 두 번째 수혜 섹터,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네, 전력망을 깔았다면 이제는 전기를 만들고 저장할 차례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멈추지 않고 막대한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기저 전원, 즉 원자력과 소형 모듈 원전인 SMR의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발전 엔진이 장기적으로는 원전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력 생산과 소비 사이의 시간차를 메워줄 에너지 저장 자치, ESS 시장 구도도 구조적으로도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뭐 닷컴 버블 아니냐? 뭐 분명 뭐 있으실 텐데요. 답을 드리자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글로벌 하이퍼 스케일러의 5개 기업의 2026년 말까지 투자 전망치가 무려 6,700억 달러입니다. 6,7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 투자, 외부 차입이 아니라 막대한 자체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빚내서 무리하게 베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과 좀 약간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제 펀더멘털 장세라는 점. 이게 바로 지금 장세를 신뢰할 수 있는 핵심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애플과 인텔의 협력을 통해 미국 영토 내에 이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쏠린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부가 가치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독점적 지위는 여전히 굳건하고요. 파운드리 영역의 경쟁 구도 변화는 주시하되 메모리 경쟁력 자체는 흔들리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다시 이제 한번 리스크 관리 관점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 융자 잔고가 38조 원에 달한다고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자금의 좀 약간 퀄리티를 좀 들여다보면 경계할 부분이 보이는데요.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 신용 자금이 주로 변동성이 큰 고위험 소형주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대형 반도체 주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 이런 종목들부터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서 하방 압력이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야말로 포지션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또 숫자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 9,000포인트 돌파. 이건 철저히 반도체의 힘이었고요. 올해 코스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 증가분의 무려 95%를 이제 반도체 업종 하나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비중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단 두 기업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지금 장세는 막연한 이제 순환 매장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실적이 증명되는 곳으로만 자금이 쏠리는 차별화 장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다음은 환율입니다. 네, 전쟁 리스크는 좀 약간 줄어들었지만, 이제 미국의 고금리 기조는 여전하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장중 1,540원을 돌파했다가 외환 당국 개입으로 추정되는 움직임 속에 1,520원대로 마감하는 불안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런 환율 불안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고환율이 우리 수출 기업들 그리고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좀 약간 이제 거시경제의 시야로 좀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핵심 변수는 결국 물가와 금리인데요. 유가가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한풀 꺾이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연준의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며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요국의 통화 정책에도 정책이 차별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물가가 본격적으로 안정세, 즉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든다면 이는 주식시장 전반에 강력한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국내 정책 변수도 빼놓을 수 없겠죠, 여러분. 네, 정부의 기업 가치 제고, 이른바 밸류업 정책의 가이드라인 확정과 함께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제 개편론이 코스닥 프리미엄 지수 추경 같은 정책들이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 쌓이면서 오랫동안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아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가 시장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짚어드린 반도체, 전력, 발전, 그리고 저장, 이 모든 흐름을 관통하는 이제 한국 경제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제조업 풀스택 역량이죠. 예, 연산용 이제 반도체부터 전력망, 발전 설비,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AI 인프라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습니다, 여러분. 그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와중에 이 풀스택 역량을 갖추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 수주가 실제 실적으로 차곡차곡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게 시장의 신뢰를 만드는 근본적인 토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이제 증권가의 전망도 매우 공격적으로 상향되고 있는데요. 올해 금년 이제 하반기 코스피가 최소 1만 포인트에서 많게는 1,6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 상장사 합산 순이익은 830조에서 500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화가 되면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넘어서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5 주식시장으로 도약하게 된다고 하는데 네, 우리는 그 역사적 그 변곡점 한가운데에 서 있는 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투자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네, 전략은 명확해야 하죠.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려면 핵심 산업에 집중하는 반도체에 올인 전략이 좀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의 70% 이상을 반도체와 AI 밸류체인 관련주로 채우는 압축 전략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덜 오른 종목으로 순환매가 돌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이미 이익이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주도주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 같은 차별화 장세에서는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반도체 한 곳에 전 재산 몰아넣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그 이견과 상의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보완 전략도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이른바 조방원, 즉 조선 방산원전인데요.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자본주의 밸류체인이죠. 네, 둘째는 금융주의입니다. 밸류업 정책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은행과 증권주를 포트폴리오에 적절히 편입을 하시면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에서도 실적 기반의 방어력을 갖춘 좋은 완충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종전 합의로 좀 약간 시장의 안도감이 퍼졌지만 투자의 본질은 결국 변하지 않는다. 바로 기업의 실적인데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같은 단기 테마성 상품 투자는 반드시 지양하셔야 하고요. 대신 인공지능이 만들어가는 거대한 인프라 혁명, 그 생태계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핵심 산업에 긴 호흡으로 동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그리고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댓글도 한 번만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